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실 변호사입니다. 자, 이재명이가 손범기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 반려를 하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금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얘기하고요. 내주의 공식 입장을 내겠다. 오늘이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의 반려에 대해서 즉각적인 지금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내주의 공식 입장을 내겠다. 이 말은요, 글쎄요, 지금 손범기를 갖다가 반려한 거에 대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분명히 입장을 내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것이 사실은 우연이거든요. 이재명이가 이 손범기를 반려한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이게 무력화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하라는 대로 한다면 제청권도 이재명이 행사하고 임명권도 이재명이 행사하는 게 되거든요. 그럼 이중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우리 헌법은 말이죠,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면 그 다음에 대통령이 국회에 보내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 제청, 국회의 동의, 그리고 대통령 임명. 그런데 제청권, 동의권, 임명권이 다 달리 3권 분립입니다. 자, 대법원은 제청권, 그리고 국회는 동의권, 그리고 대통령 임명권. 딱 이렇게 대법관은 워낙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3권 분립으로 딱 나누는 겁니다. 제청권, 동의권, 임명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제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재명이 국회로 안 보낸다는 얘기는 이거는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그리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식으로 한다면 사실은 제청권과 동의권과 임명권을 다 자기가 행사하는 게 됩니다. 적어도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제청하라,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제청권도 자기가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회로 안 보내가지고 동의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3중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뭐래도 우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장으로서는 이런 우연적 권력 행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의 권력 행사는 우연적 권력 행사다라는 생각을 아마 조희대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희대가 그렇게 강단 있게 과연 이재명에 맞설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되면 4명의 그 후보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손범기를 제청을 한 건데, 그럼 4명이 다 이게 무효가 된다면 지금 다시 대법관 추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대법관 후보를 추천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제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추천됐던 4명 중에서 손범기를 제외한 나머지 3사람 중에서 추천할 것인지, 이것도 문제거든요. 지금 이재명이 말이죠, 손범기가 아닌 지난번에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4명 중에서 손범기 빼고 다른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사실 이재명은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남편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또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원하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있는 그 지금 4명 중에 1명인 여성인데, 거기를 이제 이재명은 사실 찜해놓고 거기를 추천해달라는 건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무력화되니까 대법원장으로서는 헌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말대로 한다면 헌법을 어기는 건데, 아니 이재명 말대로 해서 헌법을 어기는 게 맞습니까? 헌법을 지키고 이재명의 저 우연적 권력 행사를 막는 게 맞습니까? 그건 당연히 헌법을 지키면서 이재명의 우연적 권력 행사를 막는 것이 대법원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3권 분립을 지켜야 될, 헌법을 준수해야 될 그런 의무를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주까지 지금 숙고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관련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내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후 6시 11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퇴근길에 취재진을 만나서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회를 다시 꾸릴 예정이냐는 질문에도 다음 주 정리가 되면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후보 추천위를 다시 꾸려야 되는지, 이미 추천된 그 나머지 3명 중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말이죠, 만약에 이재명이 하라는 대로 한다면 조의대는 이재명한테 무릎을 꿇는 것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때 바로 재판을 재개해버려야 되는 거죠. 청와대는 오늘 오후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니까 손봉기를 대법관으로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 이재명의 뜻인 거죠. 조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했는데 뭐 절차적 정당성이 깨졌느니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의 임명권을 침해했느니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청와대 쪽의 얘기인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지금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재명이 헌법을 위반했다면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노태학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꾸려진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후보 4명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사법부가 최종 후보를 놓고 사실상 합의를 보지 못해서 반년 넘게 제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번에 노태학 후임으로 한 사람을 제청해야 되는데 청와대와 대법원이 부딪히면서 6개월 동안 제청을 못하다가 이번에 또 한 사람의 자리가 비니까 이제 2사람을 이번에 제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밟지만 지금 자기가 원치 않던 손봉기 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토를 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법원장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과 맞설지 아니면 이재명에 굴복을 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길을 갈지, 이거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앞으로 위상과 대법원의 역할과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은 말이죠. 이제 대법원장 뭐 해야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임기가 그래봤자 내년까지인데 만약에 조의대는 말이죠. 역사에 남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가인 김병로 같은 길을 가야지 김명수 같은 그런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조의대 대법원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윤석열 대통령이 조의대 대법원장의 저런 강직한 성품을 높이 사가지고 대법원장으로 쓴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조의대는 과거에 대법관을 했습니다. 대법관을 6년 동안 하고 나와가지고 다시 대법원장으로 간 거거든요. 그만큼 조의대 대법원장의 능력이라든가 인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직한 그런 어떤 기질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했는데 저번에 파기 잡판을 못하고 파기 환송을 하는 바람에 천추의 한을 남겼는데 이번에는 말이죠. 다시 또 그런 천추의 한을 남기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조의대가 헌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이 지금 헌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조의대는 헌법을 준수하는 쪽으로 헌법을 지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업 TV에 여러분께서 의견 주시고요. 강신업 TV에 222번으로도 응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강신업 TV 구독과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